30대 여성에게 500만 원이 생긴다면 이걸로 피부과를 갈 것인가 성형외과를 갈 것인가를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제 그때는 300밖에 없어서 이마하고 코만 세웠어요. 그쵸, 저희가. 근데 이제 걔에다가 더해서 여기까지. 여기요? 볼 위에. 볼이요? 네. 여기 정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여기가 좀 볼록하게 나오게. 거기까지 하면 필러 비용으로 300만 원 저희가. 그러면 오래 가요. 요새 또 필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지금 소위 말하는 하이알루론산이라는 거 이렇게 채워넣는 거, 코도 세우고 이런 데 하는데 그 필러 중에 지금은 당장은 안 올라오는데 오래 가는 필러들이 있어요. 길게 가면 2년도 가고 뭐 어떤 사람 3년도 간다고 그러는데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볼록하게 오래 가려면 이제 밑에다가 약간 깊숙이 오래 가는 필러들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시술 받고 나서 한 달, 2달, 3달이 지나면 점점 여기가 탱탱해지고 그래, 여기 탱탱해지면 뭐가 좋은 거예요? 볼이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이렇게 원래 예쁘려면 여기 볼록, 여기 볼록, 여기 볼록 해야지 그래요? 입체적인 관점에서 예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바탕 화면을 정리를 해놓고 그런 다음에 시술을 해서 이렇게 좀 볼록하게 하고 올세라 좀 해주고 그러면 500이면 와 연예인 되겠다. 너무 좋다.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아, 네. 그러니까. 그래, 올해 가서 2년 후에 또 500 들고 갈래요? 일단 네. 써니는 이 또렷한 얼굴에서 네. 약간 부족한 부분들, 우리 300에서도 얘기했지만 일단 콧대를 조금 만들어. 그거는 뭐 우리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콧대는 없어. 근데 콧대를 만들고 300대 얘기 안 했지만 네. 사실 이 코끝 모양 자체가 네. 조금 줄어줘야 아. 왜냐하면 우리가 코를 수술했을 때 콘데 그냥 단순 코 수술을 했을 때 좋은 효과를 보는 사람은 코가 작고 짧은 사람이에요. 아. 근데 써니는 작고 짧은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그냥 우리가 필러가 됐든 보형물이 됐든 더해주기만 하면 얼굴에서 코가 너무 커져요. 그거는 얼굴의 전체적인 밸런스에 좀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콧대는 만들어지되 아래쪽은 줄어야 되는 거야. 오, 어려운 수술이에요. 예. 그래서 모델이 코는 줄이는 게 어렵거든요. 예, 아. 코는 굉장히 어려운 게 위는 뼈고요. 네. 아래는 물렁뼈고 연골이고 여긴 살이에요. 그게 다 개별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어느 하나로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뼈 부분은 코 대부분은 보충을 해야 되고 이 연골 부분은 줄여주면서 방향을 좀 바꿔야 돼요. 지금 코끝이 약간 아래로 떨어져 있거든요. 오. 이게 코끝이 조금 올라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콧볼 살 부분이 조금 줄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옆으로 정사각형인 느낌을 좀 직사각형인 느낌으로 바꿔주면 네. 이게 만들어지면서 약간 광대도 들어가 보이는 효과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써니가 팔자주름이 약간 보이잖아. 네. 팔자주름이 약간 보여요. 이게 말 못했다고 우리가 얘기하시네. 나이가 들어가면서 팔자주름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거는 이제 볼살이 처져서 되는 게 메인인데 원래부터 20대에도 아마 약간 팔자주름이 있었을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골격 구조가 약간 꺼져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이제 얼굴을 나눌 때 네. 이쪽, 이마. 위쪽, 네. 중간, 아래를 나누는데 이 가운데 부분은 같이 발달을 해요. 근데 콧대가 낮다라는 의미는 이 중앙 부분 뼈가 발달이 상대적으로 덜 됐다는 얘기인데 거기에는 이쪽 뼈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아. 그 부분이 여기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얼굴 중앙 부분 자체가 약간 발달이 덜 돼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충해주는 수술을 귀족 수술이라고 해요. 아. 우리는 필러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필러와 이 귀족 수술의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집이 있다고 쳐요. 네. 근데 집에다가 집을 높게 만들겠다고 옥상에다가 옥탑방을 만들면 그건 누가 봐도 집 모양이 바뀌었잖아요. 네. 귀족 수술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코를 세우는데 코끝이 이만큼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다가 올리자는 뜻이 아니고 바닥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전체적으로 각도가 있고. 코를 끌어낸다라는 개념이 되는 아. 거예요. 마치 집을 밑에다가 언덕을 하나 만들어서
새로 집을 얹어 놓으면 그 집 모양은 바뀌지 않잖아요. 자연스럽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여기를 전체적으로 조금 빼주면 근데 코만 하면 네. 여기 너무 세워져 보면 얘 눈이 너무 작아 보이면 어떡해? 그렇죠. 그러니까 눈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코를 하면 눈을 한다. 눈을 하면 코를 한다. 이거는 그냥 세트구나.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미라는 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밸런스예요. 예를 들어 코가 내가 아까 이제 코가 너무 커진다는 얘기를 했는데 코가 너무 부각되면은 상대적으로 눈은 더 작아 보이는 거죠. 이제 가끔 순서를 정해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순서를 정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순서를 정한다면 저는 코부터 하기를 권해요. 왜냐하면 코를 하면 눈의 느낌이 좀 바뀌어요. 근데 눈을 한다고 코의 느낌이 바뀌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코 수술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광대뼈를 자르고 뭐 턱뼈를 자르고 뭐 양악 수술을 하고 이런 것만을 안면 윤곽 수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코 규정만 해도 결국은 안면의 윤곽이 바뀌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이게 윤곽이 바뀌고 쌍꺼풀이든 뭐든 이런 건 사실은 껍데기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하는 게 난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코, 그럼 눈하고 귀족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근데 귀족은 써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입이 나와 보이는 느낌이 심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심하진 않기 그래요? 때문에 이제 성형 수술은 뭐 객관적인 이런 것도 있지만 본인의 니즈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써니 같은 사람이 코보다는 팔자주름을 얘기하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귀족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놔줄게. 오히려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네. 리프팅을 조금 가져가면서 이쪽을 리프팅하게 되면 팔자가 조금은 좋아지거든요. 네. 그렇게 같이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이건 고민할 게 없을 것 같아. 우선은 대들보를 잘 세워놓고 그 다음에 돈 벌어서 나한테 와서 500을 쓰고 가면 어떨까라는 고민. 아니 왜냐면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네. 이양할 대체 거. 저희가 유튜브에서 수익이 얼마나 그 원장님 하고 나면 네. 이제 보면 이제 다 하고 나면 여기가 또 이제 아쉬워진다. 그때 그때 나에게 오나. 왜냐면 콧대가 세우고 난 다음에 보면 팔자가 도드라진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 근데 여기까지 수술하기 싫다 그러면 여기 해주고 그러면 톤도 보여 이제. 겨울에 하는 게 좋아요? 여름에 하는 게 좋아요? 별로 상관은 없는데요. 네.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 씻는 문제가 음. 여름에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씻는 게 불편하니까 겨울에는 사실은 뭐 한 3, 4일 세수 안 해도 지낼 수 있잖아요. 여름에는 이제 땀 나고 그러면 그런 게 힘들어서 그렇지 뭐 이제 사람들이 그냥 흔히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여름에 하면 상처가 덧나지 않냐. 그럼 여름에 성형외과 문 닫아야죠. 네,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위생적인 면에서 이렇게 씻고 이러는 게 여름엔 좀 불편하고 이래서 그런데 이건 뭐 크게 걱정할 만한 시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형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렇게 많이 째고 수술을 안 하거든요. 그래요? 네. 써니 코 수술을 예를 들어 한다고 해도 써니 바깥으로 보이는 칼자국은 요 밑에 4mm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콧구멍 아니고요. 네. 우리가 뭐 세수를 할 때 콧구멍 안에도 막 물러가면 세수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눈 수술을 한다고 해도 쌍꺼풀 라인 째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또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이제 코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게 코를 하게 되면 미간 느낌이 좀 바뀌어요. 콧대 만들어지면 그것도 이제 우리가 콧대를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런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코가 이제 비염도 좀 있고 약간 비중격도 살짝 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뭐 코 수술하는데 큰 문제가 없나요?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없어요? 우리가 이 뼈 모양을 보면 알겠지만 보형물이 들어가고 수술하는 건 이 뼈 위에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지금 써니가 얘기하는 비염은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면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고 가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코의 방향이 바뀌면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가 닿는 부분이 조금 달라져요. 근데 이제 심한 경우 예를 들어 아주 많이 들창 코인 사람을 코를 내렸을 때 또는 완전히 코가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올렸을 때 그런 변화를 민감한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기능적인 차이는 없어요. 뭐 비염이 심해질 리도 없고 좋아질 리도 없고 그거는 이제 별도의 수술이 되는 거예요. 눈선이 예뻐지는 건가 이제? 결론 났나요? 500은 이게 아무리 써니 사신 방송이어도 그렇지 너무 써니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도 가성비 시술 해야죠. 그러면 500만 원에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했을 때 가장 가성비가 좋은 시술. 어쩌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힙 리프팅이 있어요. 예?
저희가 이제 나름 어떤 설문조사 같은 거를 했는데 의외로 젊은 여성들이 이 힙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힙이 이쁘다고 생각하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동양인들은 그래서- 거의 힙에 대한 걸 포기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시다시피 과거에 우리가 힙에다가 보형물을 넣고 네. 이러는 시술들을 했는데 사실 그 시술이 굉장히 아프기도 네.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또 부작용도 많고 그래서 사실 요즘 힙에 보형물을 넣는 시술을 하는 병원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근데 힙에 실과 네? 지방 이식을 같이 해서 네. 힙을 리프팅할 수 있어요. 그 시술은 500만 원으로 가능합니다. 만약에 500만 원 한 가지 시술을 한다고 하면 저는 힙 리프팅을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 처음 듣는데요? 근데 엉덩이는 원래 이제 살이 많은 곳인데 네. 실로 리프팅이 돼요? 되니까. 되니까 얘기를 하겠죠. 되니까 네. 말하셨겠지. 뭐 아무나 그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그거를 힙을 아무 데나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그거 그렇게 중요할까 싶은 근데 얼굴이 먼저 아니까. 굉장히 그거에 대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아니 우선 얼굴이 반딱반딱하고 모공도 없고 예뻐야지 그 다음 순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왜냐하면 갑자기 경쟁이 500이 있으면 패키지를 끊을 것 같아요. 피부과 패키지. 피부과 패키지라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이유가 사람마다 고민은 다 다르거든요. 맞아요. 맞춤형 피부과라고 생각을 해서 500에 맞춰주세요. 라는 방법을 하면 어떤 경우에는 요새 뭐 샤넬 주사도 있고 뭐 되게 많잖아요. 뭔가 반딱반딱하게 하는 게 물론 우리가 저렇게 힙을 딱 리프팅해서 뒤에 봐도 애플립 이렇게는 솔직히 못해요. 솔직히 그건 못하는데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가장 그 세련된 시술 중에 하나가 뭔가 한지 안 한 듯 이런 느낌. 한 듯 안 한 듯. 너 요즘 뭔가 달라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내가 티나게 옛날에 시술 많이 했었잖아요. 막 필러 이만큼 넣고 얼굴 이렇게 부어갖고 또 댓글이 이렇게 연예인들 나오면 뭘 했네 안 했네 막 그러는데 제일 세련된 시술은 티 안 나는 시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저희가 피부과 가서 요만큼 규정을 받아서 한 2년 있다 나타났는데 쟤는 좀 있어 보이네? 이런 게 저는 훨씬 더 가성비가 좋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단 하나. 참을성이 있어야 돼요. 오래 걸리니까. 네, 오래 걸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참을성이 없고 중간에 자꾸 성형외과로 빠져가.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고 언젠간 이뻐지겠다.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한테 쟤는 너무 여기에 목숨 걸지 않았다라는 우아한 마인드를 가지고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피부과 많이 오세요.